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사회 금융생활과 의사결정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8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 수업에는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회정의의 내용은 거대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 제도와 법을 통해 삶의 틀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정의 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삶의 틀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선생님은 인생의 영역을 크게 직업, 관계, 자산관리라는 세 가지로 나눠보았어요.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느냐?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만나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느냐? 어떤 태도와 결정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크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중에서 학교에서는 아주 적게 다루는 내용인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주제를 선생님하고 3차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1차시에서 3차시까지의 학습 목표는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 금융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교과서 81페이지를 봅시다. 거기에는 금융자산의 종류와 특징 단원이 있어요. 먼저 자산의 종류는 크게 보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뉩니다. 실물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 등과 가치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채권, 주식 등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먼저 금융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익숙한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에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기 편하게 만든 예금입니다. 통장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요.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에 관한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자 수익이 낮습니다. 반대로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돈을 맡기면 제법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저축성 예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경우는 연 2.5%이고 은행 외의 금융기관은 2.88%에서 3.02% 정도 하네요.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되고요. 예금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은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채권을 보겠습니다. 채권은 정부, 기업, 은행 등이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증서입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가 됩니다. 개인들이 채권을 사서 보유하면 이자를 얻을 수 있고 채권의 가격이 늘 변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시세의 변화는 시중 금리에 따라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금리 즉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이자율이 오를 때는 기존의 채권보다 새로 발행된 채권이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기존 채권을 팔려는 수요가 많아서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새로 발행된 채권보다 기존의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발행된 채권들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보유자는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채권 가격의 변동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기 때문에 대체로 은행 적금보다는 수익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국고채를 가지고 있으면 대략 2.6%의 이자를 받기도 하고 2024년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2025년 국채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4년 발행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2024년 국채를 가진 사람은 이자와 더불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표에 따르면 미국채 10년의 1년 수익률이 6.3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채치고는 매우 높은 수익인데 높아진 이유가 지금 미국의 경우 금리를 낮추고 있는 시기라서 그래요. 다음 금융상품은 주식입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발행해준 증서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가격 변화에 따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자와 시세 차익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주식은 배당금과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존 상법의 적용을 받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가 충성 혹은 충실해야 할 대상이 회사였어요. 이때 회사라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사의 충실 대상이 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모든 주주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라는 것이 소액주주를 배제한 대주주나 회사 경영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법원이 판결할 때 인용하는 판례가 되어 오랫동안 소액주주는 배제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상법 개정을 할 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 의무로 확대해서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전에 워렌 버핏도 이사 충실 의무를 모르고 우리나라 포스코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보고는 다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모든 주주에 대해서 이사들이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하나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다가 한국 시장으로 유턴해서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상법 개정이 있는데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자산 관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산 관리의 의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을 기초로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평균 90세 가까이 살게 되는데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기간은 평균 25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길게 보면 45년 소득을 올리는 구간인데 나머지 45년 동안도 소비하고 살아가야 할 때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보면 잠시 흑자가 난 시기에 우리는 생활도 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도 양육해야 하고 마지막 노동소득을 올리지 못한 노후에 살 수 있는 자금을 구축해야 합니다. 잠시 흑자가 난 40여 년의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금융자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성과 유동성, 안전성입니다. 수익성은 보유한 금융상품의 수익을 말합니다. 대체로 예금보다 채권이 수익성이 높고 채권보다는 주식의 수익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금융 혹은 실물 자산에서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정도로는 예금, 주식과 채권, 부동산 순서로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쉽게 현금화하기 쉽겠지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면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금융자산의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합니다. 예금이 가장 안전성이 높고 채권, 주식은 안전성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모둠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금융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금융 지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서 돈을 다 빼앗고 무일푼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명에게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30억짜리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보라는 미션을 준다고 할 때 어떻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 그 전략을 모둠별로 토론하여 발표해 봅시다.